자, 안녕하십니까. 변리사스쿨 엔스 자연과학기론팀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62회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기출 그리고 심화 문제풀이로 정했습니다. 아주 오늘 1회 들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거 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 구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지난 겨울에 61회 문제가 있었는데 61회부터 지금 46회까지를 기출풀이로 하려고 합니다. 기출풀이를 하고요. 기출풀이를 4회분 정도 풀이를 하고, 여기에서 실전 문제 비슷하게 실전 또는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 기출 문제들 분할은 분명히 난이도를 확 올려놓은 문제들을 2회 분량 정도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만간에 한 달 분량, 4회 분량, 여기가 이제 한 달 분량 정도 될 텐데, 이거 4회, 2회 묶어서 우리 3시간짜리 분량의 수업 한 회분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8회분의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 주제를 가지고 8회분의 수업을 할 건데요. 2달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4번까지는 이런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4개, 그 다음에 실전 개념 정리, 여기는 아마 그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좀 높여놓은 거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리사 문제를 풀 때는 좀 수월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 3시간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기출문제를 4개를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형시켜서 조금 난이도 높여놓은 문제를 2회 분량을 하게 되고, 요 세트로 4세트가 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첫 달.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조금 더 심화시킨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같이 푸는 시간,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넣어서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61회부터 60회, 59회, 그 다음에 58회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전 모의고사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 2회 분량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1회 기출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면서 그 문제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념 정리를 좀 덜 했거나 아니면은 그새 많이 까먹었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필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번호가 우리는 지구과학이 31번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다 31번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지구의 내부 구조예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좀 자세하게 하게 되면 요 A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각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멘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핵이라고 한다 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두께가 쭉 나와 있죠. 두께가 5에서 70km, 약 2890, 어우, 되게 자세하게도 써놨어요. 대략 한 2900km 정도로 보통 언급을 하고, 여기도 한 5100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가끔 보면 변시에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게끔 써놓는데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이 지구 내부 구조에서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에 해당되는 그 구역들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계면,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그래서 지진파의 불연속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연속면은 크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다가 모호면 또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 이제 여기쯤 되겠죠? 여기는 구텐베르그 불연속면, 구텐베르그 면.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 사이 한 5,100에 해당하는 곳은 레만 불연속면, 그래서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B는 주로 규장질 암석으로 성분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규장질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석영이라든지 장석이 주성분이다라는 겁니다. 석영과 장석이 뭐냐면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면, 암석을 이루는 주성분을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상에는 수천 종의 광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물 중에서 우리는 한 10개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 중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을 한 6, 7개 정도 찍는데, 걔네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하더라. 이 조암광물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어떻게 해놓으시면 되느냐? 한국인의 영원한 암기법. 감, 휘, 각, 흑, 장, 석. 이렇게 해서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까지는 유색광물, 뒤에는 무색광물이라고 하고, 무색광물은 색깔이 주로 흰색이거나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은 색깔이 뭐 진한 녹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색깔이 있다. 빛이 잘 안 통하니까 색깔이 주로 어둡다. 그러니까 이런 광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두운 암석. 요 장석과 석영이 주성분이면 밝은색 암석이 된다. 그럼 규장질이 뭐냐? 석영의 또 다른 이름이 이산화규소예요. 많이 보셨겠지만 현무암 이런 거 할 때, 화성암에 대한 얘기할 때 SiO2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게 석영의 화학식입니다. 그리고 장석은 뭐냐면 알루미늄과 산소 같은 Al2O3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많은 애들을 우리는 규장질 성분이라고 하고, 지각의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80%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B는 주로 규장질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주로 여기는 지각 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지각 쪽. 멘틀 쪽에 가면 이제 요런 애들이 비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비율로 가니까 규장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B와 C의 경계면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로 되어 있으니까 B와 C의 경계는 구텐베르그면이며, C에서 외핵에서 지진파 S는 소멸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외핵은 또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파에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거 엄청 자주 나오던 내용이에요. 맞는 말이고, C와 D는 주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으며, 철, 니켈. 근데 여기는 액체, 여기는 고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학 조성은 거의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서술어가 좀 틀렸고요. A, B, C는 고체, C는 고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C는 액체, D가 고체. 아무튼 또 틀린 내용이고, C와 D의 경계면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온 김에 뒤에 자주 나오니까 미리 선수를 좀 쳐볼게요. 지진파는 빠르고 느리고 속력이 막 변하고, 그 속력이 변하는 경계면들이 바로 이 불연속면이라고요. 무조건 지진파는, 우리가 공부하는 파동이 지구과학에선 지진파밖에 없는데, 지진파는 밀도가 큰 곳에서 빠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당연히 밀도 큰 곳은 당연히 제 안쪽이겠죠. 따라서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가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